장사 가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입니다. 든든상점과 함께하는 배달의 정석 1대1 코칭 10달러 족발 편, 경산에 있는 족발 맛집 랭킹 2등 정도 하고 있는 족발 매장이었고요. 가성비를 좀 추구를 하는 그런 매장이었어요. 매출은 한 700만원 정도 나오는 매장이었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드렸던 솔루션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매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주문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문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단골 쿠폰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하자라는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광고비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광고비가 사실 거의 효율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좀 줄이고 부족한 노출수는 최적화를 통해서 좀 당겨오자, 이제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반, 두 달 좀 안 되게 지났는데요. 지금 그 매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솔루션이 들어가기 전 달이죠. 이제 5월달 데이터를 보면은 노출수 10만 정도, 그 다음에 클릭수는 3,700건, 주문수는 이제 3,400건 정도 되고, 주문 금액은 740만원 정도 됩니다. 최근 30일을 놓고 보면은 노출수는 8만, 클릭수는 4,100건, 주문수는 423건, 주문 금액은 926만원. 좀 올랐네요. 한 24% 정도 매출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광고비는 19만원 정도, 원래 54만원 75만원 정도 이제 금액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30일은 광고비가 많이 줄었죠. 19만원 정도, 오픈리스트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20만원 정도 광고비는 줄어들었습니다. 뭐 리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가게가 그동안 했던 방법들은 일단 옵션이나 이제 그런 것들, 고객들이 필터를 걸어서 뭐 배달팁 낮은 순위라든지, 아니면은 검색을 했을 때 잘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쿠폰을 썼을 때 안 썼을 때 이제 그 차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노출수는 줄었는데 클릭수는 좀 늘어났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환율도 이제 한 8%대에서 이제 한 10% 이상으로 좀 늘어났죠. 그래서 한 2% 정도 되는 이제 전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출의 금액이 좀 늘었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게가 그동안에는 도시락이라든지 아니 김치찜 같은 이제 브랜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개 브랜드를 추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오는 매출이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이게 다 로스거든요. 음식이라는 거는 준비를 해놓고 이게 주문이 안 나가면은 음식이 상해가지고 재료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원가로 환산하는 엄청나게 높은 비용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삭제를 해드렸어요. 삭제를 해주고 나서도 오히려 매출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이 당연히 남겠죠. 그리고 일을 하는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효율성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그 다음 어떤 목표를 더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목표를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가게의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음 3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가게는 작은 상권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였단 말이죠. 광고라는 건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미 광고비를 최소한만 쓰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작은 상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더 많은 광고비를 집행을 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해서 사용한 광고비들은 다 낭비였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작은 상권에서의 어떤 가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운영 전략은 그런 광고비를 잘 아껴가지고 그만큼을 고객한테 돌려주면 오히려 더 큰 매출로 돌아온다,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거는 뭐 쿠폰을 더 준다든지, 서비스를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달팁을 좀 낮춰준다든지, 리뷰를 좀 더 달 수 있게 리뷰 이벤트를 조금 더 다양하게 준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사장님이 매출이 부족하시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좀 조바심이 나셔서 이제 샵인샵을 좀 많이 늘려놓으셨는데, 이 샵인샵이라는 게 교육비 무료, 가맹비 무료, 이런 샵인샵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샵인샵들이 잘 되느냐, 되게 간단할 것 같고 교육비, 가맹비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샵인샵은 어떤 메뉴를 하나를 늘리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내가 일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재료가 안 나가게 되면 다 버려야 되고, 관리에 대한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샵인샵이 도입을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히나 원팩 같은 그런 샵인샵 아이템들은 물건만 한번 납품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뭐 손해를 보시든 뭐 잘못되시든 그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샵인샵을 고르실 때는 신중하게 충분하게 데이터를 검토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샵인샵은
매출은 기존에 나오던 매출이 충분히 받쳐진 상태에서 추가로 나오는 어떤 매출이기 때문에 이 샵인샵 때문에 기존에 있는 브랜드나 어떤 가게가 망가지면 사실 샵인샵을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맨 처음에 어떤 배달 장사를 하시는 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 이 가게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나한테 안겨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충분히 노력한 다음에 샵인샵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이 가게는 이제 1200에서 1300 정도까지의 이제 매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더 갖고 나가야 되는 기회들이 좀 남아있기는 해요. 하지만 족발 매장이 충분하게 고객들한테 어필이 되고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샵인샵 매장을 넣는 거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남대 상권이 족발 시장이 사실 크지는 않았어요. 반대로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뭐 국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라탕 그런 1인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서는 사실 또 굉장히 높은 플스 만풀 이상 되는 가게들도 많이 있는 상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쌓여지면은 시장이 충분히 있는 다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아이템을 도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살펴보고 다음 목표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사장님은 1,500을 원래 파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현재 배민 매출이 한 20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까지 하면 1,200, 300 정도는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한두 달만 더 이제 관리를 하시면 1,500 정도는 달성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1,500 정도가 되면 이제 사람을 이제 더 추가 채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면은 더 높은 매출을 달성을 해서 이 가게를 자산화 시켜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영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셔야 된다. 이제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매출이 안 나와서 지금 생존 자체가 안 돼서 내 인건비도 못 가져가서 적자가 나는 이제 그런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 어떤 사장님들은 인건비는 버는 것 같은데 다음은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사장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결국에는 사장님들의 매장에 답은 사장님들한테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셔서 뭐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다른 사장님들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많은 공부를 하시고 더 높은 목표를 잡으셔가지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이었습니다. 장사 아무나 하지 마세요.